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벌써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간밤에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대선 후에 이어졌던 트럼프 랠리, 이제는 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7%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6% 하락, 나스닥 지수도 0.64%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그동안 많이 올라줬던 테슬라 어제도 5.77%나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이런가 살펴봤더니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이 IRA에 따라서 전기차 구매 시에 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혜택을 이제는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애플은 1.38%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도 0.33%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큰 이슈가 있었죠. 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출 것이다 라는 뜻을 시사하면서 이 투심을 얼어붙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통화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댈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경제는 전 세계 주요국 경제에서 단연 최고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를 보지 못했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건데요. 또한 인플레이션도 진전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정착이 되고 완화가 되면서 노동시장도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아직 시급하지 않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면서 12월에 있을 FOMC의 금리 결정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시장 투자자들은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관세 인상, 또 세금 감면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트럼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어서 좀 간밤에 미국의 주식시장 좀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어떻게 될 것인지 이 12월에 있을 이 FOMC 금리 결정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미국장은 좀 약세였지만 국내 시장은 그래도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린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을 맞았다면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에 나온 지수들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미국의 지표들 중에서 13일에는 CPI, 그리고 어제 14일에는 P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날 밤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PPI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올랐고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그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5%씩 올란 모습입니다. 도매 물가인 PPI는 시차를 두고 CPI 지수에 영향을 미쳐 소매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는데요. 13일에 발표된 10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PI 역시 시장 예상치엔 부합한 모습인데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3% 올라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이런 지표도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이 PPI, CPI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특히나 연준이 이 시장의 금리 결정을 할 때 주목하는 지표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연준이 발표하는 금리와 또 이 미국의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이 모두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니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오늘 주목한 종목은 반도체주와 2차 전지 종목인데요. 어제 4만 원대까지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5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57,500원을 기록한 후에 5거래 연속으로 팔자세가 나타나면서
시총 300조가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주가는 약 4년 5개월 만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점이라는 인식에 힘입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종목이 성공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오늘 2차 전지주는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언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파가 더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대표 2차 전지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형제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다만 폐지를 강행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할 종목은 풀무원인데요. 풀무원이 올해 3분기 최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풀무원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7% 상승한 8,337억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2% 늘어난 33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사업은 식품 서비스 유통 사업이 신규 사업 수주 및 단체 급식 지속 확대와 휴게소 채널 성장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실적이 개별과 누적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풀무원 주가가 장중에 5% 넘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점을 찍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오늘 다시 좀 환하게 웃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아까 저희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어제 좀 담았으면 오늘 조금 차익 실현을 봤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제 살 걸. 항상 어제 사만전자일 때 샀어야 했는데. 그러니까요. 항상 주식 이야기하면 다 껄무새가 되잖아요. 할 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린 아나운서는 또 어떤 테마 네. 보셨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요즘 트럼프가 강세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주들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주항공 테마가 가장 큰 상승세를 실현해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우주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상업화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향후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위 수장이 오르면 우주항공 분야의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어제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스페이스X가 나사에서 열린 한 설명회에서 화성에도 이 지구의 스타링크와 같은 군지 위성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관련주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이 군지 위성은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뿐 아니라 화성 사진 촬영이나 관측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페이스X 주요 고객사의 강한 상승불을 켠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핫한 이슈들도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저희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우주항공 분야도 올랐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지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오늘도 분양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건설이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이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 업무지구와 가까운 위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우수한 교통 접근성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롯데건설이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구역에서 재개발을 통해 조성한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를 이달 중
분양합니다. 단지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 19개 동 1,22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50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단지는 서울 도시민 종로구 생활권에 위치해 도심 업무지구인 광화문과 종로에 인접해 있어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광화문하고 종로랑 가까우면 또 여기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너무 가까워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은 어떤 곳이 있나요? 네,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6호선 및 위 신설선 보문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강남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이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이 편리한 점이다라고 꼽고 싶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육, 또 생활 관련 시설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삼선초등학교와 한성여중, 여고 등 교육시설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반경 1km 이내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합니다. 또 대형 쇼핑시설과 서울대병원 등 의료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보니까 청경궁, 뭐 낙산공원, 마로니에 공원, 또 이렇게 집 근처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 좀 푸르른 곳이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 저한테도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곳인데요. 또 삼산동 일대에는 오랜만에 공급이 되는 신축 아파트여서 더욱더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달에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4,700만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중소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형대가 평당 4,5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역시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695만 2천 원으로 전월 대비 271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5.76% 증가한 수치로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면적대별로 보면 중소형을 제외한 60제곱미터 초과 평형대는 모두 평당 4,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은 평당 6,26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은 지난해 2월부터 이어졌으며 최근 두 차례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또 수도권의 다른 지역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911만 7천 원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월 대비 27.18% 상승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평균 분양가는 서울의 약 절반 수준이지만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3.3제곱미터당 1,95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외 지역들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국 신규 분양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난달 신규 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 17,877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신규 물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분양가 상승과 맞물리며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규 분양 물량의 감소까지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소식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정부로부터 더 많은 출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LH의 법정 자본금이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며 LH의 법정 자본금이 기존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회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건설 및 매입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왔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LH의 누적 납입 자본금은 약 48조 7천억 원에 달하며 내년 초에는 납입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았다면 추가 출자가 어려워져 자금 조달의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이 증가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LH가 이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네, 맞습니다. 네. LH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한층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출자가 가능해지면 LH의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을 줄이고 재무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자본금 증액이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을 비롯해 임대주택 매입 확대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LH가 해줬는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LH 공공임대 사업이 차질 없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빌고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 잘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핫플, 전시, 축제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어디로 떠나볼지 저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은서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저는 해외여행을 갈 때면 야시장 먼저 찾아볼 정도로 야시장도 정말 좋아하고 또 밤바다에서 바다 보면서 해산물 구워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저 같은 분들을 위해 포항 밤바다에서 야시장을 끼고 펼쳐지는 곳이 있답니다. 밤바다를 끼고 야시장이 펼쳐지는 곳이라니 너무 낭만적인데요. 바로 포항시의 구룡포 선착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의 부두 야시장이자 해양 미식 축제 마켓 피어나인입니다. 네, 국내 최초 야시장이요. 사실 제가 해외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야시장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싱싱한 해산물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켓 피어나인에서는 지역 상인들의 싱싱한 로컬 푸드와 포항 특산물 먹거리, 전국 최고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마켓 상인들이 함께하는 핸드메이드 제품과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으니 구성이 다양한 만큼 다양하게 즐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은서 아나운서가 전해줘서 그런지 너무 여기 가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축제 꼭 가야겠는데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네, 벌써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마켓 피어나인 자세한 행사 정보 알려드리자면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개최되고요.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됩니다. 하지만 11월 16일과 17일에는 구룡포 과메기 축제로 인해서 휴장하니까 이번 주는 계획만 하시고 참석은 다음 주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축제가 있더라도 너무 비싸면 사실 참가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입장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입장료 중요하죠. 입장료도 무료고요. 그래서 또 가족과 함께 아니면 친구나 연인이나 가볍게 들러보시기 좋습니다. 그냥 이번 주에 바다나 갈까 하는 마음으로 밤바다 구경하시러 가면서 그냥 가신 김에 포항 간 김에 들러서 저녁만 드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켓이 여러 존이 있더라고요. 여러 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다른가요? 마켓 피어나인은 해녀들이 직접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해녀마켓, 그리고 전국 최고의 푸드트럭들이 모여서 다양한 해산물과 간식을 제공하는 푸드트럭 마켓과 수공예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마켓에서 핸드메이드 상품을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바베큐 존에서는 직접 구입한 해산물들을 직접 구워 먹고 버스킹과 공연까지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아,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사실 공연이랑 버스킹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축제하면 공연이랑 버스킹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역시 축제하면 공연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럼 공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11월 23일에는 가수 백지영과 캐시엠, 11월 30일에는 크라잉넛, 11월 7일에는 머시베넘과 호미들, 또 12월 14일에는 HYNN과 박부용 등 화려한 라인업의 공연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 이벤트 또 다양한 공연까지 즐길 거리 볼거리가 준비되어 입과 눈 또 그리고 귀까지 즐거운 야시장인데요. 다들 겨울 밤바다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해산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여기에 꼭 가보고 싶은데요. 이 마켓피어 9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소식 준비해주신 김은서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매일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아나운서, 오늘 일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장 마감 직전에 매도세가 살짝 나타나면서 전날 대비 0.08% 하락한 2416.8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이윽고 상승하며 하락폭을 줄여나갔는데요.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전날 대비 0.57% 상승한 685.4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738억 원을, 기관은 144억 원을 매도했는데요. 반면 개인은 317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이 867억 원, 기관이 1,36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2,118억 원을 팔았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반도체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7%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01% 상승했고요. 반면 바이오와 2차전지주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12% 넘게 하락하며 37만 원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09%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형제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7.85%, 에코프로가 4.81%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바이오와 미용기기주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니가킨바이오가 2.04% 상승하며 12만 원의 장을 마쳤고 효재가 클래시스가 0.73%, 1.21%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상 금요일은 좀 시장이 불안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워낙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요일 오늘장은
그나마 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는 오전 중에는요, 2,4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옮기면서 오늘 좀 빨간불 켜면서 끝나나 했더니요, 막판에 조금 힘을 잃으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0.08% 하락하면서 2,41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하는 포지션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낮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서는 계속 파란불 보였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그래도 빨간불로 바뀐 모습 나타났네요. 전일 대비 0.57% 상승하면서 685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번 주에 보였던 그 장의 모습과는 좀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투톱이 좀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그래도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아까 저희 말씀 오프닝에서도 드렸었지만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7.21%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 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4만전자까지 내려앉으면서 정말 큰일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53,500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계속해서 팔아치웠던 외국인이요, 오늘은 좀 돌아왔습니다. 1,33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팔고 있었는데요, 12거래일 만에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3% 오르면서 17만 8,2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그래도 좀 코스피를 받쳐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니 아나운서가 언급을 해주셨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힘을 못 썼습니다. 이 미국의 IRA 법안이 좀 폐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수혜를 입었던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외에는 그래도 코스닥 상단에 있는 종목들 빨간불 켜는 모습 보여줘서 그래도 오늘은 좀 안도하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 조금은 위안이 됐던 장이 아니었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테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린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가 강세다 보니까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붉은 빛을 보인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종전 기대감으로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죠. 어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곧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를 지명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이끌게 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관련주가 또 한 번 매수세를 보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 상승 여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재건에 드는 비용이 총 7,500달러, 하나로 100조쯤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100조, 참고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은 700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0조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될 곳은 인프라 복구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향후 10년간 최소 4,8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즉, 건설기계 분야가 가장 크게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안 받진 않겠지만 그 수혜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원조 국가 GDP 대비 지원 규모 관련된 표를 나중에 보시면요. 동유럽권 국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보면 대부분 사실 동유럽권 국가거든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지원 규모가 4위인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표 안에 들지 않을 정도로 조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영향이 부족하겠지만 아쉽게도 그래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도 수혜는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동유럽권 국가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지리적으로도 장애 상관이 있을 거고, 물론 정말 이번엔 트럼프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몇 개 꼽아왔습니다. 먼저 삼부토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부토건이라는 게요, 제가 왜 준비했냐면요. 이 삼부토건 제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가 있었긴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삼부토건. 이런 소식들로 사실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죠. 네, 삼부토건이 가장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작전주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20년도에 이낙연 의원의 친동생 이기현 씨가 대표이사로 내정되면서 이낙연 관련주로 한번 테마 상승을 겪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김건희 영부인과의 주가 조작으로도 엮여 있죠. 그리고 경영 위기로 지금 임금 체불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종목 중에서 현대 에버다임이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기계 및 소방차 특장차 전문 기업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드릴 크레인 트럭 생산에 착수했고, 다산 네트워크스는 통신 인프라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이제 지금 뜨고 있는 현대 에버다임인데요.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바로 SG입니다. SG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도로복구 관련된 종목이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도로복구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로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10년 동안 4조 원 규모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약 6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슬래그 조달처를 추가 확보하면서 에코셀 아스콘 제조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1위 아스콘 업체인 SG. 네. 이미 지난해 올해 1월 우크라이나 현지 아스콘 생산업체 두 곳에서 총 35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다고 했는데요. 지난 7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주로 복구 사업 공동 추진을 계획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당선과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레드 스왑을 이루어내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재건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오늘 알려드렸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소식들 최근 이슈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정말 종목별로 하나하나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추가해 주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이름은 이제 들어봤는데 각 종목별로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투자하시는데 참고용으로 언급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미니 아나운서는 또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저는 고려아연 지금 살짝 보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이 이제 일전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한번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유상증자를 다시 철회하면서 오늘 0.78% 상승한 103만 3천 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다시 이제 황제주에 등극한 모습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고려아연의 앞으로의 행보가 조금 비추가 되고 있어서 해당 종목 좀 관심 있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아연 계속해서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그 유상증자 철회하겠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졌잖아요. 계속해서 연일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희도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저는 또 로봇 테마가 올랐던 것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 로봇 중에서도요, 로봇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이슈는요, 이 미국에서부터 온 이슈입니다. 이 머스크가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이 머스크가 올해 7월에 자신의 SNS X 계정을 통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 테슬라 내부용에서 소량으로 생산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에 더해서 지난달 28일에는 사우디에서 열린 이 미래투자 이니셔티브에서도 2040년에는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가 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로봇의 모습에서 조금 더 인간과 가까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기도 하고요. 팔다리가 달려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당선 후에 아메리카가 우선이다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프라에는 도로도 들어가고요, 철도도 들어가고요, 항만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될 것으로 좀 기대가 모이면서 오늘 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종 보행 로봇 스팟이 또 주목을 받았었다고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의 집 주변에서 이 로봇이 좀 감시를 하고 이 트럼프 당선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도대체 저 로봇으로 되어 있는 저 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 로봇 테마에 관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이 오늘은 좀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DR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장 막판 가면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로보스타도 오늘 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저는 사실 테마도 테마지만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으로 조금 봤을 때 트럼프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정리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IM증권에서 낸 그런 리포트를 하나 조금 분석해 와봤습니다. 이 IM증권이 트럼프 수혜 테마 점검, 빅테크만 고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후에 상승한 부분들과 부진한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정리해 줬더라고요. 상승한 부분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기대로 글로벌 증시 전반의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고 또 달러와 국채 금리도 급등하고 있죠. 또 테슬라가 요 며칠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당선 직후에는 너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미국 상장 ETF 수익률 순서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이제 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와 관련된 ETF의 수익률이 강세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그래프입니다. 보이면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은행, 아니면 테슬라, 항공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봐도 트럼프의 영향이 크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오일 장비와 서비스, 소형주, 미국 철강 인프라 등 트럼프 수혜 테마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유가와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이 미국 국민들이 여행을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는데요. 이런 여행 수요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항공주를 강하게 만드는 이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약했던 부분은 어디일까요? 지정학적 갈등 우려로 중화권 증시는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대선 이전부터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수혜로 여겨지던 그 테마들이 예를 들면 원점 같은 테마가 단기 주가 부담에 직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IM증권은 트럼프 수혜 테마의 점검이 필요하다. 꼭 굳이 빅테크만 고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트럼프 시대에는 2023년에서 2024년에 핫했던 바로 그 AI 빅테크보다는 다른 테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I의 수익성이 빠르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트럼프 시대에서의 인플레와 금리 부담이 또 AI와 빅테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하니까요.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서의 포트폴리오는 AI 빅테크만 고수하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취지라고 보이는데요. 트럼프 시대의 대표 수혜 테마가 바로 암호화폐, 금융, 인프라, 방산,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와 원자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랑 원자력 테마를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보라는 증권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와 원자력은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자는 이렇게 의견과 함께 각자 다른 테마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피드백을 조금 나눠줬는데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행보를 살펴봐야 한다. 그 시작은 가상자산 규제에 우호적이었던 SEC 갠슬러 의장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유의하라는 그런 증권사의 의견 같고요. 금융은 규제 완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테마주로 올랐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다시 상기시키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게 미국이 우선주의를 실현하다 보니까 이 내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다지겠죠. 특히 제조업 부양으로 수혜가 예상되니까요. 제조업 중심의 중소형주도 자세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방금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트럼프 관련된 주식 종목들도 테마들도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참고만 하시고 매크로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리포트 엄청 꼼꼼하게 또 분석을 네. 해오셨네요. 평상시에 엄청나게 종목이면 종목, 리포트면 리포트 다 네. 파헤치시는 것 같으신데요. 투자도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조금씩은 하는데 또 사도 막 한 주씩만 사요. 제가 공부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돈은 이제 크게 벌진 못해도 그럼 수익률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수익률은 아무래도 공부하고 나서부터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한때 많이 넣어놨던 공부를 안 했을 때 넣어놨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고요. 또 겸손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들어보니까 우리 오렌지 아나운서, 우리 미니 아나운서는 네. 아까 2차 전지 얘기 엄청 하시던데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제가 2차 전지 종목에 조금 발을 담궈놨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주가 오늘 하락하는 흐름이 조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다행히 조금 다른 종목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약간 나타나서 그래도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좀 상승 중인가요? 저는 좀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브 약간 저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최근에 유진스랑 이제 법적 분쟁이 있으면서 전속 계약 해지 관련해서 조금 주가가 출렁일 때 제가 얼른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았던 하이브가 오늘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방탄소년단이 내년에 완전체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주가가 3% 넘게 좀 상승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방탄소년단 진이 개인 솔로 앨범으로 또 컴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살짝 이익을 봤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친 솔로 나온다고요? 네네. 몰랐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하이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워낙에 고점에서 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올라도 이게 빨간불은 켜지지가 않아서 전 중간에 한번 갈아냈습니다. 좀 물량을 덜어내셨군요. 네, 아마 제가 판 거를 사지 않았을까. 제가 사지 않았을까. 저 담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네, 역시 공부와 실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주식 공부 열심히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던 사람이 막 이렇게 수익률 대박 터지기도 하잖아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이 초심자의 행운이 오지 않은 걸까, 네. 온 게 아닐까 생각을 좀 그런 것 해보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너무나 투자를 잘 하고 계신 미니 아나운서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장에서 사실 주의 깊게 봤던 게 하이브였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브가 뉴진스 때문에 이제 어도 관련해서 미니진 또 이슈가 살짝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또 떨어지나? 약간 이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다행히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20만 원대를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투자를 잘하고 계셔가지고 좀 꿀팁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장에서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좀 반도체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반도체도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은 좀 CXL,
그중에서도 좀 소형주들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특히 히토류 중심으로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히토류에 대해서도 또 한번 살펴보셨다고요? 네,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는 지금 히토류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 오늘 오전부터 반도체 원자재인 히토류 테마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 히토류에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이 소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히토류 대체 소재인 페라이트를 생산하는 삼화전자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된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분리되는 유니온과 동국 RNS, 티플렉스 등도 두 자릿수 퍼센트의 안팎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요. 히토류는 반도체와 산업용 자석의 필수적인 희귀 금속이죠.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히토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이 된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이에 대응해 히토류 수출을 통제 보복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히토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했고 또 올해 10월에는 지난달이죠. 자원보호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히토류 수출업자의 공급망 내 사용처를 추적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뜨거운 감자인 히토류 관련 소식들도 자세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히토류 오늘장에서 그래도 좀 살아남은 이 반도체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토류도 여러분들 가끔씩 좀 잊을만 하면 오르는 테마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장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리마에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다시 중국 쪽으로 좀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행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진에어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고요. 이 밖에도 여행을 하면 여러분 면세점 꼭 들르시잖아요. HDC,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 등 이 면세점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도 마무리가 되고 금요일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오늘장 어떻게 평가를 한번 해볼지 한 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 줄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 장에서는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도 어제 4만전자 이제 뚫리면서 오늘 저가 매수세가 오르면서 5만전자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카카오도 장중에 5% 넘는 급등을 하는 걸 보아하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약간 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실 계획이 있다면 우리 장 조금 더 국장 한번 더 살펴보고 종목 좋은 거, 알짜배기인 거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장은 저가 매수세 유입이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네. 요약해볼까요? 정말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떨어진 것도 다시 보자. 네, 떨어졌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계속 떨어질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간 오를 것이고 그 오르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요. 그 시장을 좀 잘 알아보고 또 그 회사의 실적이나 그런 호재들도 잘 확인해 보면서 언제 다시 오를지, 언제가 매수 타이밍인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너무 장이 안 좋았잖아요. 상처난 내 마음에 연고를 발랐다. 오늘 이렇게 평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금요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 평온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